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어제 열린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에선 내년도 집값 전망을 두고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두 분이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채널을 운영하는 김종갑 닥터 아파트 전문위원, 그리고 이진규 바람의 둥지 대표였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바람의 색상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누구 말이 맞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어제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일단 뭐 하락이냐 상승이냐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하락 전망을 내놓은 분은 김종갑 닥터 아파트 전문위원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자, 일단은 김종갑 위원은 이 거래량과 전세가율을 근거로 이 하락세를 점쳤습니다. 자, 김 위원의 주장을 좀 들어보면 이 주택 거래량은 이 매매 가격보다 선행한다. 라면서 근데 거래 급감은 이제 단기에서 중기로 봤을 때 집값 정체 그리고 하락 징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 의원은 이 수요 부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또 거래 실종 시에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줄면 좀 길게 봤을 때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 의원이 좀 어제 제시한 이 그래프를 좀 함께 보면요.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자, 작년 8월 거래량을 좀 보면 자, 빨간색 선이 좀 높아 있는 그 부분인데 거래량이 확 올라가네요. 네, 거래량이 높은 걸 좀 알 수 예. 있죠. 그리고 다음 달인 9월에 이제 시세 증감률 저기 수치로 나오는 게 3.83%인데 엄청 올랐네요. 자, 정점을 찍은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죠. 예. 자, 그런데 올해 9월을 보면 끝쪽 제일 우측 끝쪽인데 거래량이 대폭 줄었고요. 시세 증감률을 또 보면 0.58%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 의원 말대로 이 거래량이 많을 땐 시세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고 거래량이 줄었던 시기에는 시세도 내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이 하락 이 근거로 이 전세가율 그래프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김 의원은 이 전세 가격 하락은 이 갭 투자 요인이 줄어들고 또 집값을 하락시키는 징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주택 전세 가격은 이 매매 가격보다 선행하는데 이 단기에서 중기 이 매수보다는 전세로 살겠다는 의지 때문에 집값 정체 및 또 하락 징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래프를 좀 보면 네. 2016년 5, 6월경 전세가율이 제일 높죠. 지금 75.1%인데 이때가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올해 10월쯤 보면 전반적으로 10월까지 쭉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보면 이 전세 가격이 올라야 그래서 이 집값과의 차이가 별로 안 나야 갭 투자에 사람들이 나서는데 이 전셋값이 하락하면 집값과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은 돈을 들여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갭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곧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고 주느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을 지금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갭 투자를 통해서 금액의 차이로서 갭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부분을 찾은 건데 그렇죠. 이걸로 이제 내린다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오른다고 하신 분이에요. 이진규 바람의 둥지 대표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역시 좀 반대 주장을 좀 펼치셨는데, 네네. 자, 이진규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내년 부동산 시장은 좀 상승할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자, 이 대표가 제시한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복잡한데 쉽게 색깔로 좀 구분해서 보면 자, 아랫부분에 빨간색 그래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서울 입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로 파란색 선이 이 서울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자, 서울 입주 물량을 좀 보면 자, 올해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서울은 줄어들 거다라는 네. 얘기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공급 감소에 따라서 매매 가격은 우상향,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얘기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건 당장 공급이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특히 서울 지역이 그렇죠. 그런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자, 이 대표는 대전 지역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을 했는데요. 자, 다음 준비한 그래프 또 보시면 이게 네. 이제 대전 지역인데 아까 마찬가지로 빨간색 그래프가 대전 입주 물량이고요. 또 파란색 선이 대전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면 이 대전 지역은 내년 입주 물량이 좀 늘었다가 이후에 매해 감소하는 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매 가격 지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요 공급이냐 아니면 전세가율과 거래량이냐에 따라서 두 분의 입장이 좀 많이 달랐다라는 부분을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어느 지역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 부분에도 관심이 갔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좀 이야기를 하던가요? 뭐 투자자나 뭐 네. 실거주 목적이나 뭐 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관심은 큰 뭐 부분인데 예. 자, 일단은 김종갑 위원과 이진규 대표 모두 뭐 서울 지역은 뭐 굉장히 좀 유망할 거다. 뭐 많은 업계에서도 뭐 많이들 그런 뭐 그렇죠. 예측은 하죠. 예. 결국은 뭐 서울 집값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자, 그런데 김종갑 위원은 지금 사상 최장 기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아까 저희 뉴스에서도 조금 전에 24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김종갑 위원은 굳이 매입을 한다면 서울 지역을 좀 노려봐라. 왜냐하면 저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그리고 특히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만 매입해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 의원은 이제 부동산은 폭등 아니면 폭락한다 이런 좀 다소 격한 표현도 좀 썼는데, 예. 자, 김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서울 아파트는 이제 폭락할 차례다. 물론 뭐 당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당장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투자할 때 좀 꼼꼼히 그리고 좀 조심히 투자해라 이런 의미로 좀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또 이진규 대표도 뭐 서울 집값은 앞으로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좀 집값을 결정하는 이 3대 변수가 이 공급과 유동성 그리고 심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심리는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서울 이 공급 부족은 늘상 있어 왔던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 늘 있으니까 심리는 뭐 계속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대표는 이 집값 사이클은 좀 7년 주기로 이 상승과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2023년까지는 좀 시장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는 이 부산이나 대구는 좀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지만 이 반면에 대전이나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입주 물량이 많이 꺾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대표는 지금 상승장을 예측했지만 만약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이 전국이 다 꺾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네. 서울교직TV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로 알아본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부동산 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